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 19분 비트코인이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을 딱 찍고 현재 기준으로 고점 대비 약 6.7% 정도 빠지고 있는 굉장히 큰 폭의 크고 가파른 폭의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때 고점 돌파를 하는 척 하면서 올라탄 이제 롱 물량들을 굉장히 센 강도로 청산을 시키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알트들도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크게 올랐던 알트들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잠깐 비트가 저점을 깨고 살짝 반등하는 척을 하고 있어서 알트들도 살짝 이 구간에서 좀 멈추긴 했지만, 이게 사실 찐반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직전에 이 큰 만불짜리 숏빔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올리다가 고점 돌파 살짝 하고 나서 쭉 밑으로 빼면서 약 9% 정도의 하락폭을 주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 낙폭을 뛰어넘는 고점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제 1억을 넘겼죠. 1억을 넘기고 1억 1000을 가는 듯 했으나 1억 500만원의 벽에 가로막혀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때와 비슷한 폭의 느낌의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 하락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고를 파서 먹어주고 고점 돌파를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마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점 가파르게 쏘고 보통 마지막 이제 상방 빔이 이렇게 터지는 구간에서의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다는 고점 형태의 주봉으로 마감을 음봉으로 그것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나 이 구간과 비슷한 움직임 이후에 마이너스 50%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죠. 마이너스 50% 되돌림 나오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그림이 나왔었지만 죽기보다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찍고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이제 어쨌든 상승 흐름으로 갈 건데, 문제는 지금 이 상승폭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불장 사이클과 비슷하게 이제 미리 반감기 전에 ETF 이제 승인하면서 재료로 이제 터졌는데, 중요한 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상승 기간과 폭이 과거 사이클과 다를 수 있다. 먼저 미리 올렸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 조정 패턴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아직 안 오른 코인들은 계속 올라갈 건데, 당연히 이제 비트가 떨어지면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이 이후에 반등이 터질 때 비트가 내려갔다가 반등은 나오거든요. 반등이 터지면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주봉 관점에서는 단기 하락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고점이지만, 이 안에 단기 시간분 기준, 4시간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도 이제 저점일 수 있어요.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졌으면은 사실상 많이 빠졌고, 현재 4시간분 기준으로 이 아래 꼬리 달면서 마감봉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지금 6시 넘었기 때문에 21시 9시까지 봐야 되겠죠. 4시간봉 마감까지. 그런 이후에 양봉이 이런 식으로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장악한 양봉이 뜬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찐반 시그널이 나오면서 반등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차트를 너무나 많이 무너뜨려 놨고, 이때랑 이제 힘의 세기 자체가 이때는 이전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렸고 가파른 속도로 뺐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탄력성도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탄력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찍고 매물대 한번 깼다가 고점 돌파까지 나왔다는 이제 흐름, 그리고 한 번에 내려찍을 때 이 빔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는 흐름인데, 중요한 건 지금 내려찍는 이 빔은 이때 한 방에 내린 빔보다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한번 반등도 섞어주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 하락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굉장히 좀 힘이 없이 조금 내려온 느낌이다. 보통 이런 느낌이 주면은 좀 반등 주다가 제대로 한번 내려 꽂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반등 준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시 고점 돌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반등 한번 주는데, 이 반등은 굉장히 세게 나올 겁니다. 이 반등 지금 구간이 될 수 있고 한 번 더 뺄 수도 있어요. 아직 직전에 하락폭 줬던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만불빔이죠. 이거에 대비해서는 여기서 만불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의 세기가 조금 여기는 시간을 끌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렸다가 반등 한번 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4%까지 여기에 하락폭까지 비슷하게 빼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패턴, 좀 올리다가 하락 주는 패턴, 아까 오전에도 나왔었죠. 찐반인 척 하다가 저점 깨고, 여기서도 지금 저점을 깨고 지금 나름 세게 들어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정도 아래꼬리 달면 시간봉 이 정도로 마감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71,000달러 정도 선까지 회복은 해주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대형 쌍고자리 숏이 터지면서 밑으로 또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약간 이제 단기 하락 조정, 이게 장기적으로 막 이제 하락장으로 쭉 빠지냐 이건 아니고
이제는 오를 만큼 오를 비트코인이 이 구간, 이 상단자리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좀 시간 끌기, 약간 조정?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 장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 줬을 때 웬만하면은 우리가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비트가 한번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자금 이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알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 빔을 줬던 그런 알트보다는 이 상승 랠리에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던 알트 위주로 또 이제 돌림 펌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세, 비트가 반등을 줄 때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알트로 좀 수익을 내고, 다시 또 이제 쭉 빠지게 되면은 알트도 당연히 또 빠지겠죠. 그다음에 또 반등 줄 때 강세를 보여주는 알트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도 충분히 내려갈 만큼 내려가면, 좀 크게 내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정도 라인까지도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에는 또 강력한 또 랠리가 또 터질 것이라 볼 수 있겠고, 뭐 조금 눌림이 이런 식으로 크게 좀 터진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전고를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리고 제대로 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내년까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또 이제 10만 달러를 향해서 이제 쭉 이제 올리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한번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비트코인 1억인데 사람들이 좀 못 사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지금 어느 정도의 눌림을 예측을 하면서 좀 떨어지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떨어질 때 예상외로 심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심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트코인 끝나는 컷처럼 했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형 쌍구를 찍고 이제 내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심하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하는 흐름,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예상 외로 단기 조정 이벤트로 끝나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계속 이제 빼도 올리고, 이 안의 흐름에서도 단기적으로 빼고 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이제 회복을 해주고 추가 상승이 또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상향 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최소 내년까지는 우상향 한다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빠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그 기로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추세를 살리면서 전고를 가냐 못 가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기서는 내려찍고 전고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 뚫었죠. 전고를 갔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랠리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3,700불을 다시 간다? 사실상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좀 눌림이 나올 수 있어도 이후에 또 돌파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나오고 어중간하게 올렸다가 또 그거를 다 말아먹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고, 사실상 알트들도 많이 오른 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많이 안 오른 알트 중에서 다음에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를 보여줄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좀 제가 찾아왔고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이런 흐름, 이런 양봉, 1시간봉으로 아래꼬리 세게 달면서 이게 양봉 마감해줄 경우에는 단기 바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쭉 위로 7만 달러 정도 선까지 올려주는 이 정도 롱을 또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손익비 좋은 구간, 어차피 손절은 전저점 잡아야 되겠죠. 그런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롱을 또 진입을 해서 손절을 딱 잡고 어느 정도의 상승분, 여기서 정도 나왔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후에 또 빠지더라도 요 정도 급의 상승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런 구간들, 저점 이탈하고 나서 강하게 말아올린다, 저점 이탈하고 나서 강하게 말아올리고, 저점 이탈하고 나서 강하게 말아올리죠.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요런 이제 단기 아래꼬리봉 보면서 5분봉이나 15분봉 체크를 해서 요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롱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로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런 변곡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숏자리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저점을 깨고 내리다가도 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반등을, 여기서 또 내리면 64,000달러 정도에서 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최대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좀 쌓아나가는 방식이 지금은 적합하다. 지금은 롱이든 숏이든 너무 이제 포지션을 오래 들고 있다 보면은 흔들기가 심하죠. 이런 구간에서도 롱으로 잘 잡아서 끌고 가다가도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좀 쓴다 해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블록에서는 58개까지의 하락 가능성,
요 정도 구간이죠. 쭉 내리면서 뭐 한 요 정도까지 내렸다가 뭐 요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것도 일직선으로 랠리를 펼치지 않는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역방향 움직임이 좀 임박을 했을 수 있고, 조정이 나온다면 58,000에서 59,000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정도의 그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 다만 조정 이후에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다시 랠리를 펼치기 전에 다지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이번에 밈코인들이 굉장한 랠리를 보여줬는데, 이 밈코인들에서 이제 돈이 또 빠져나와서 다른 알트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순환 장세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밈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에게는 나름 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밈코인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쭉 빠지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알트 위주로 흘러 들어갈 건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비트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마도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이 이제 저점일 확률이 있고요. 여기서 설사 한 번 더 깬다라고 해도 9,500에서 9,200만원 선에서는 바닥이 이제 세게 잡히고 반등이 세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시간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다음에 이제 약간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정도는 아마도 반등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반등 랠리 구간에서 최대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코인들은 이 비트가 빠질 때도 가격대를 잘 유지해준 코인들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런 니어 프로토콜 같은 코인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락률도 1등이죠.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2주 동안 위로 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게 6,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신규 진입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앵커부터 해서 세타라든지 최근에 이제 쏜코인들이 지금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많이 빼는 건데, 그럼 반대로 지금 장세에서 비트 하락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를 나름 잘 해주고 그렇게 큰 상승도 없었던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번에 보시면 솔라나도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 당시 21년도 불장 당시에 고점을 지금 다 왔어요. 지금 21년도에 불장 고점을 다 온 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알트 중에서는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중에서는 없죠. 그렇게 많이 올라온 체인링크도 아직 전고점 가려면 멀었고요. 최근에 이제 주봉으로 이제 쭉 상승을 줬던 니어 프로토콜도 사실상 21년도 이때 당시 고점, 여기 상장 펌핑이고 이 이후의 고점 2만원 대비해서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라나는 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솔라나가 보여줬고, 일봉상으로 지금 음봉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좀 최근에 추세 자체가 좋고, 이 솔라나는 나름 이제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메이저 알트기 때문에 이 힘을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코인을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정확한 손절가를 잡고 해야 되겠죠. 솔라나를 지금 들어가서 40만원, 30만원, 40만원 목표로 본다라고 해도 손절은 여기는 잡아야 됩니다. 23만원은 손절을 잡고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알트들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이 같은 경우도 오늘 방어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트가 나락을 가는데도 세이는 아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소폭 이제 조정 당연히 이제 받고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세이가 최근에 이 엄청난 거래량과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의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밀어 올렸는데 흐름 자체가 밀어 올리고 약간 횡보는 하죠. 여기도 밀어 올리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횡보 구간의 저점을 지금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찍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도 당연히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런 추세 상승 채널이 그려지고 이 채널 안에서 이제 현재 기간 조정의 느낌, 이 박스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정도 박스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채널 하단과 맞물리게 되는 구간이 오고, 거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려치면서 이 박스 상단 자리 1,400원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을 때 1,700원 정도 가서 또 막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약간 요런 식의 상승 채널을 그릴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인다. 최근에 블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채널이 그려져 있죠. 올라가고 내렸다가 고점 돌파 해놓고 내렸다가 고점 돌파 해놓고 내렸다가, 그러면은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은 블러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도 여기서 좀 빼다가 채널 하단 자리 딛고 다시 한번 이제 상단으로 갔을 때 또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블러도 조금 이 구간에서 횡보가 길어지고 설사 저점 갱신을 좀 한다라고 해도 800원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여기서 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세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코인 판에서 과거에 이제 고인물들이 많은 코인이나 개미들이 많이 타고 있는 코인, 뭐 대표적으로 리플이라든지 옛날 코인들, 이오스라든지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최근에 보여주는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 신규 상장된 코인들, 특히나 이거 스페이스 아이디인데, 이 스페이스 아이디도 제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요때 말씀드렸는데 뭐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죠. 보시면 3월 2일 토요일에 스페이스 아이디 차트 그려드리면서 상승 횡보, 여기 어차피 손절 잡고 위로 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여기를 손절 잡고 어차피 여기서 이제 빔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빔 나온 거는, 빔이 강하게 수직으로 터진 거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두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횡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손절을 잡아주고 하는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 지지, 상승의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이디, 스페이스 아이디죠. 이렇게 3월 2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상으로 요즘 시세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신규 상장된 코인들이 상승력이 좋고 한번 이제 올려칠 때 좀 프레시하게 올려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이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미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이때 상장해가지고 상장 빔까지도 지금 먹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상장 빔을 먹었는데 보통 돌파하고 이렇게 빠지죠. 그냥 다 제자리 돌아가는데, 일단은 제자리로 안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구간, 이 올려치는 구간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돌면서 위로 이제 쭉 밀어 올리, 이 거래량 자체가 결국엔 다 그냥 매수세 거래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 매수세들의, 매수 주체들의 평단가가 600원 정도에 자리 잡히게 되겠죠. 그럼 최소 3배에서 그래도 5배는 먹으려고 할 텐데, 600원에서 샀으면 3배면은 1800원. 5배 생각했을 때 3,000원짜리가 나오죠. 1,800에서 3,000원짜리까지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쭉 이제 밀어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1,800원 정도 도달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 그래도 한 두세 달 안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 정도 좀 목표로 해서, 왜냐면 지금 잘 지켜줬으니까. 비트가 빠질 때 지금 다른 알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빠지고 있어요. 이거가 일단은 가격 방어가 잘 되고 매도 주체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지금 파는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려치고 횡보하고 올려치고 횡보하고 올려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정도 상승폭을 우리가 조금 도모해 볼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손절 뭐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은 800원 정도 손절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 이 매물대 깨고 내려가면은 사실 그 다음에 200원 300원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1000원에서 800원짜리는 좀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신규 상장 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거래량 대비해서 폭발하고 한 번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픈이죠. 스테픈도 최근에 좀 강조를 많이 드린 코인입니다. 이 주봉 관점에서 그냥 땅바닥이고, 여전히 땅바닥이고, 이제 고개를 들면서 저점 갱신까지 이제 작년에 하고 나가지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세이가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이가 거래량 터지고 나서 쭉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셀로도 이번 사이클에서 시세 분출 강하게 터뜨렸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저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 돌았다. 이건 다 이 손바뀜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샀는데 저점에서 사는 건 세력이고 고점에서 사는 건 개미죠. 그러면 결국에는 개미한테서 세력으로 물량이 다 넘어갔고 세력들이 쏘아 올렸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개미들이 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추세 발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스테픈이 여전히 한번 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거래량들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고, 마찬가지로 매집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뭐 400원이라고 했을 때 4312 1200원이나 4520 2000원까지도 한번 밀어 올렸을 때 뭐 그래 봤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최소 이 당시 23년도 당시 고점이고, 이 매물대 라인을 깨고 수직 폭포수가 내렸던 그 정도 자리까지 863원이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마찬가지로 스테픈도 지금 비트 빠진 거에 비하면은 나름 크게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들이 나름 방어력이 좋은 편입니다. 비트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털어낸 다음에 비트 반등할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못 올랐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하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에서 도미넌스가 좀 빠지고 밈코인에서도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 그 돈들이 또 이제 알트들 다른 이제 좀 성장 가능성 있는 알트들로 또 흘러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업비트에 또 신규 상장 시키면서 또 펌핑을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는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도 상당한 펌핑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번 스페이스 아이디에서 봤듯이. 그래서 그런 코인들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스태픈 여전히 좀 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샌드박스입니다. 이 샌드박스도 주봉을 딱 보시면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가 외봉입니다. 외봉. 쌍봉으로 이런 식으로 찍었으면은 진짜 제대로 물량 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샌드박스는 여기서 그냥 단발성 외봉을 찍고 그대로 수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하면 이번 사이클 이 상승장 내년까지 했을 때 뭐 이건 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쌍봉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목표가를 책정을 했을 때 역시나 샌드박스도 주봉 관점에서 그래도 뭐 이 당시만큼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상 이제 바닥에서 엄청나게 거래량 터뜨리고 추진력으로 이제 위로 쏜 거에 비하면은, 거기에 비하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구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나름 올라가지도 않았고, 떨어진 거 대비해서 올라가지도 않았고,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이제 흐름 돌리면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다. 이거 다 매수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뀜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미들이 사실상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하락장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사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돌리고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샌드박스도 이 저점권에서의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도 좀 현실적인 목표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700원에서 800원 정도 세력 매집 평단가가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7321 대략적으로 2000원 정도, 1600에서 2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조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매물대 정도 자리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한번 내릴 수 있습니다. 비트가 여기서 뭐 조정 이번에 심하게 터지면은 뭐 아까 스위스 블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50K, 58K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알트들도 밀리죠. 근데 밀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매수 구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안 오른 코인 기준이에요. 뭐 지금 여기가 있는 코인이 눌림 준다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더 빠질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샌드박스라든지 스테픈이라든지 그런 코인들은 좀 눌리고 나서 한 번 더 고점 돌파, 한 번 더 고점 돌파, 뭐 이런 식의 흐름. 눌림은 매수 구간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져준다라고 해도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돌파를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오면은 충분히 눌림목에서 매수를 진행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샌드박스도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보이고, 당연히 샌드박스가 가면은 디센트럴랜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봉 관점에서 지금 바닥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돌았어요. 이 정도 거래량은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만 봐도 이 당시 저점에서도 없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거래량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재단 물량 들고 있다가 올랐을 때 그냥 집어 던진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라고 쳐도, 여기서는 집어 던졌던 물량 다시 잡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이보도 이 자리에서 횡보 지금 오래 했고 나름 지금 바닥 그렸고 여기서 피레침 쐈지만, 이거는 그냥 요 정도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니네 팔고 나가라 요런 식으로 그냥 한번 이제 팔자리 주고, 오히려 세력들은 물량 더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찐 펌핑을 줬을 때 이 당시 고점 자리 2800원 자리죠. 여기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래도 2,00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카이보도 비트 빠질 때 지금 고점 자리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파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2,000원 이상 한번 목표로 조금 더 볼만 하지 않나. 설사 여기서 눌린다 해도 여기서도 눌리고 쏘죠. 눌려도 더 크게 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코인이지만 블러입니다. 블러. 이 블러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사실 블러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더딘 코인들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로 세이 차트랑 좀 비슷하죠.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올려놓고 쉽게 안 빠지면서 계속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저 고점 계속 일단 높이고 있어요. 저점도 높이고 있고. 그러면은 이 흐름 따라서 이 채널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시세 발산하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한 2, 3주에 걸쳐서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위로 발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눌림목 자리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도
것이기 때문에 불러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된 코인이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은 많이 오른 코인들은 다 저점에서 잡아서 저희가 다 매매를 했습니다. 다 목표가 드렸고 목표가 이상으로 다 쏴줬고. 그래서 이번 알트장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쏘고 눌렸을 때 돌파 상승,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이만큼 올라가 있죠.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캐시도 2월달부터 말씀드린 거죠. 2월달에 보시면 2월 4일 일요일에 비트코인 캐시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비캐도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더 그래프 같은 코인도 여기서 횡보를 그렸는데 이거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그래프도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2월 말에 폴카닷도 말씀드렸는데, 폴카닷도 여기서 지금 돌파 이렇게 나왔죠. 폴카닷도. 그리고 아발란체도 저점에서 이제 돌파 매매 나올 때 돌파 매매 다 자리 잡아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 보고, 솔라나도 다 말씀드린 코인입니다. 쏘기 전부터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하게 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익절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좀 고점 자리에서는 익절을 하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3월 13일 수요일이죠. 엊그저께도 비트 단기 조정 나오면서 71K까지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트들도 내릴 수 있으니까 수익권인 알트는 좀 정리하면서 익절하면서 좀 가시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광기의 시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급격한 상승 뒤에 급격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필연적이기 때문에, 다만 조정이 영원히 이어지진 않죠. 조정도 당연히 끝이 있고, 조정의 끝은 바닥이고, 거기서 매수를 하면 다시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 저희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종목 분석 웨이브도 다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좀 재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니까, 다만 이제 알트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 눌리고 더 가는 알트들 계속 나올 것이다. 자금의 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순환매를 돌리면서 수익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코인 분석 내용들, 알트들 분석 내용들, 비트코인 차트 분석 내용들 저희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 하락세 자체가 나름 조금 일단락 되는 모습이죠. 요 정도 아래꼴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름 이거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찍고 들어올리는 힘 자체가 좀 약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찍는 것도 굉장히 강했고, 들어올릴 때도 그냥 한 방에 들어올리고 좀 연속적으로 이제 쭉쭉 밀어 올렸다. 그리고 이 힘의 파동이 이제 잔파동으로서 이후에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내려 찍는 힘의 세기 자체가 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하다. 차라리 이게 더 세게, 이런 식으로 더 세게 찍으면서 지금 63K까지 내렸다라고 하면 반등도 진짜 세게 나오고, 이 구간에서 알트들도 진짜 세게 올라갈 수 있는데, 살짝 지금 이 힘의 세기 자체가 좀 내려 찍는 힘의 세기 자체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반등도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주다가 이런 식으로 뺐을 때 여기가 이제 알트들도 찐바닥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면은 다시 비트코인도 정고를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 해도 저는 이런 자리에서 숏 자리가 좀 세게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71K 이상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단기 숏 자리도 나올 수 있다. 여기도 이제 찍고 나름 빠져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자리 나오고,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 이후에 나오는 추가 하락이 찐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한 번 더 내려 찍었을 때 63K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찐바닥 그리면서,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점 트라이 하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애매한 자리고, 이게 확실히 찐바닥인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하고요. 이번 4시간봉 마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세게 달고 이후에 양봉 마감 떠주게 되면은 나름 찐반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최대한 좀 수익을 또 보고, 눌리는 구간 또 조심하고, 여기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이번에 찍은 저점이 또 당연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 65.6K 찍고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65.6K 지켜줘야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고, 올라가다가 이거 깨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또 여기 저점 라인까지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면 그 사이클 안에서 매매하고, 일단은 익절 좀 생각하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홀딩을 하면서 들고 가기에는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토에 뱉는 거 보면은 좀 불안한 구간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이런 식의 주봉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0% 빼버린 다음에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사서 이 구간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상황 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익절할 건 익절하고 시드의 일부만 조금 남겨놓고 추이를 본다든지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크게 들어가도 되는데 과연 스위스 블록이 얘기한 것처럼 58K까지 찍고 들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단기 해프닝으로 그래 왔듯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그 패턴대로 다시 말아 올리면서 고점을 갈지 이 방향성 자체가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큰 폭의 하락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 빔이 나온다 해도 그게 일단은 마지막이다. 거기서 빔이 좀 세게 터지면 그 힘의 세기로 인해서 반등도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 반등 구간에서 최대한 일단 수익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숏 장세를 보던지 그런 식으로 마진은 또 이제 위로 올라올 만큼 올라온 구간에서는 숏도 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롱만 보기보다는 이 안에서 좀 이제 흔들기 장세가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면서 조금 하락하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이런 식으로 또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의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이클 안에서는 최대한 이 사이클대로 추세에 맞춰서 또 매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